오늘의 일곱 문장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 어바웃 타임 영화는 보셨나요? 옛날에.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공부하고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은 없었어. 음, 넷플릭스에 있는 건 알죠? 응. 그래서 보시면 돼요. 이거 봤을 때가 생각나요. 저랑 그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언니랑 둘이 봤었는데, 이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그 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가 20대 중반으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나? 근데 아무튼, 우리의 나이가 네, 아무튼 그때 그 언니가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가족끼리 꼭 이 영화 봐야지라고 했었어. 음, 저한테도 인생 영화긴 한데 영화에서도 이제 표현으로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은미가 급하게 막 부탁할 게 있는데 막 이미 시간은 너무 늦었어. 그럴 때, 죄송한데요. 뭔가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뭔가 부탁을 해야만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귀찮게 하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아는 만큼만 해줘봐요. 귀찮게 해줘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음, 음, I'm sorry to 블라블라. I'm sorry 하고 너무 잘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어떤 걸 얘기했냐면 한글 혹시 봤어요? 어제 영상? 시간 응, 나중에 있으면 맞아요. 봐봐요. 앞부분. 왜냐면 중간에 어제 왔으니까. 그래서 한글은 영어에 비해서 성격이 느리다고 했어요. 반대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성격은 한국인이 빠르지만 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같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의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죄송해요 라는 말이니까요. 이것부터 영어로 던진다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면 I'm sorry. 근데 뭐 해서 귀찮게 해서 하니까 I'm sorry to Disturb you. 두 개가 특히 많이 써요. 1번은 disturb.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은미 형제가 어떻게 되죠? 언니 동생? 너무 좋겠다. 저는 남동생 한 명 있거든요. 뭐 오빠든 남동생이든 영어로 뭐라고 해요? brother. brother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적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Brother. 맞아요. 이게 brother이잖아요. 어, 저는 동생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해요. 어떤 동생이 있어서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사실 제일 동생한테 어렸을 때 지낸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동생이 갑자기 출출한 거지. 그럼 이제 라면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꼭 나한테 물어봐요. 누나, 라면 먹을 거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말해요? 혹시 은미 그런 대답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질문? 누나, 아니, 뭐라고? 한 입만. 바로 한 입만 했구나. 착하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안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면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잖아. 그러면 저는 이미 완성된 라면을 냄새를 맡으면 그때 한 입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입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아이씨 아까 내가 물어볼 때 먹는 거 해야지 라고 해놓고 또 다른 걸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다. 착해. 고맙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항상 있답니다. 그걸 얘기를 왜 했냐면 동생을 괴롭힌 거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 그래서 얘기를 한 건 여기 알만 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기억해서 괴롭히는 거. brother, bother 이렇게. 얘는 bother
그래서 disturb도 있지만 bother도 많이 쓰니까 I'm sorry to bother you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것도 많이 쓰니까요. I'm sorry, I'm so 하면 더라는 거고 I'm so sorry to bother you. 너를 앞으로 to가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했잖아요. 땡하는 애처럼 앞으로 빵 나가는. 그래서 I'm so sorry to bother you. I'm so sorry to disturb you. 그래서 뭔가 괴롭힌다 꼭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침해하는 느낌 뭔가 좀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I'm so sorry to bother you, disturb you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민은 what kind of food do you prefer? 뭘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음,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다 좋은데. 다 잘 먹는구나. 아주 좋아요. 그러면 딱 먹었을 때 맛있어를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야미. 너무 좋아요. 혹시 맛있다라는 표현 중에 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알아요? 음, 맛있다. 몰라요. 어제 맛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It's good. 맞아. 너무 좋은 표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먹었는데, it's good. 진짜 it's good 많이 써요. 근데 진짜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있죠. 맛있다. 음. 아, delicious. 맞아. 근데 그 delicious에 대한 건 언제 썼어요, 보통? 글쎄요, 좀 오케이. 우선 좋아요, 좋아요. 그 delicious라고 하는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요. 만약에 은미와 제가 이렇게 외식을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식해서 먹을 때마다 so delicious라고 하면 외국인은 오해한다요. 나를 가엾게 쳐다볼 거예요. 왜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가엾게 쳐다봐요. 가볍게 며칠 굶었을까봐. 정확한 거 알려주면 혹시 JMT 알아요? JMT? JMT? JMT. 써줄게요. 맛 맞아, 돈마탱 이거예요. 딜리셔스는 돈마탱이에요. 이해돼요? 이 딜리셔스라는 말은 진짜 맛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미랑 제가 이렇게 같이 외식을 할 때마다 와 진짜 이거 존맛탱이다 이거 진짜 존맛탱이다 이러면서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아 얘는 솔직히 우리가 외식한다고 해서 항상 진짜 맛있는 걸 먹진 않잖아요. 그냥 소소한 것도 그냥 가까우니까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엾게 쳐다보는 거야. 아, 이걸 보고 진짜 맛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맛있는 게 더 많은데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 delicious는요 너무 완전 최고로 맛있어라고 표현하는 뉘앙스라서요. 완벽이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되게 어색하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건 I'm good 이거예요. 그리고 야미야미는 되게 귀여운 냠냠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냠냠냠냠 맛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둘 다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delicious는 이 상황에서는 꼭 쓰는 게 매너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외국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줬을 때. 더 고맙다고 표현해줄 때 It's good. 뭐 yummy 이것도 좋지만 oh so delicious. 진짜 맛있어. 고마워. 이렇게까지 더 표현하기에 적확한 뭔가 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delicious를 쓰지 말고 오히려 그냥 쉬운 It's good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It's good 이거 한번 발음해 주세요. 잘했어요. 영어에서 모음이 두 개면 규칙이 있던데.
거기 길어지지 않아? 두 개가 붙어 있어 이렇게. 그 발음이 좀 길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이거요. 한글로는 리브지만 리브의 발음이 아니죠, 둘 다. 완전 다르죠? 해석도 완전 다르잖아. 얘는 무슨 뜻이죠? 살다. 얘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의미도 다른데 이거를 리브 똑같이 읽으면 어색하잖아요. 얘가 지금 떠나다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모음이 두 개죠? 그럼 영어에서 모음이라는 거는 뭐뭐 있죠? 음, 에이, 영어 모음. A. 좋아요. 응? 이, 응. 그 다음. 아이, 이, 그 다음. 오, 그렇지. 마지막. 유, 정답. 우리나라 말로도 모음이 많지만 그냥 딱 5개로 하면 뭐 말하죠? 아이웨오. 맞아. 은미 일본 할 줄 알죠? 일본 한 사람들은 맨날 아이우에오라고 말한다. 일본어 못하는 사람들은 아에이오우라고 말하고. 딱고만 않아요. 아무튼 영어에서 모음은 이 5가지인데요. 이게 다른 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똑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는데 포인트는 모음이 2개가 붙어 있다. 그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땅땅땅 길게 읽어 이렇게. 그래서 굿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침이야. 지금 이제 여기는 아침이지만 거기 지금 한국은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밤 보내라고 할 때 굿 이브닝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죠? 굿 음, 이브닝 아니면 굿 모닝 이렇게 하지만 영어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빼줘요. 해볼까요? Good. 그, 손도 해볼게. 따봉해서 옆으로 good. 그, 그래서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good 이렇게 할 때 good, it's good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맛있다, oh it's good 이렇게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3번째. 은미는 혹시 식단 조절을 하나요? 따로 안 그냥 웬만하면 골고루 먹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뭐 몇 시 이후에는 안 먹고 이런 건 없어요? 아무래도 자기 전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 저도 어, 지금은 막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옛날에 한창 서울에서 한 6, 7년 수업했었을 때 10시 넘어서 막 수업 끝나고 하면 너무 막 에너지를 다 쏟고 막 그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기 싫고 막 이러니까 막 야식 먹으러 갔거든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매달 마지막 날에 스피치 페스티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야식을 먹거나 근데 또 집에 가자마자 피곤하니까 바로 자고 그랬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적어도 1시간 있다간 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은 그래서 적어도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적어도 1시간, 최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이후에 잘 수 있나? 이걸 계산하고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는 보통 12시에 자는데 11시에 족발을 사왔다는 거야. 먹을래? 라고 할 때. 먹을래?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 밥 먹는 시간 포함 그럼 한 새벽 2, 3시 자야 되네. 랑 계산이 되니까 먹고 싶지만, 아니에요, 됐어.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예스맨은 할 수 없잖아요.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거절하면 좋을까요? 거절. 땡스. No thanks. 또. 뭐라고요? It's good? 이게 같이 좀 거의 비슷해. 이게 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신기하죠? 말씀하신 no thanks 맞아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I'm great. 이렇게 안 하고 it's
great예요. 그냥 상황을 해요. I'm good, I'm good 이렇게도 표현하고 it's great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잖아요. 좋다, 그리고 멋지다, 이렇게 짱이다 이런 느낌이 긍정으로 오케이 나 먹을게가 아니고 아니야 난 괜찮아요, I'm good 이게 반대 느낌이잖아요. 한글의 그 의미와. 그래서 거절할 때 I'm good, it's great 하면 아 거절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로 아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배불러. 이미 두 공기를 다 먹었는데 한 공기를 더 먹을 거예요. No thanks, it's fine. I'm great, I'm good 해도 되고 it's great 해도 돼요. 참고로 I'm good I'm good 또 많이 써요. I'm good. 난 그냥 괜찮아. 난 이제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대신 얼굴 표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I'm good. 아니야. No thank you 하면서 아니라는 신호도 같이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영어를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get some more? No thanks. I'm good. 오케이, I'm good. 그냥 안 먹을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부러 더 제가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혹시 은미는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응, 메러비안의 법칙.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다른 걸로 공유해 줄게요. 봐봐요. 이 메러비안의 법칙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요. 어떤 걸로 전달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정작 말의 내용은 7%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었는데 맛있다 라고 말은 했는데 1도 안 맛있어 보이죠. 만약에 맛있다는 말 안 해도 해도 맛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표정과 목소리와 이 태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나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런 감정과 표정과 제스처를 같이 연습해야 기억도 잘 나는데 그래야 더 이게 전달도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을 오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답니다. 연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도 하나 팁은 내가 이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쓸까를 고민해보고 그 상황에 있는 나라고 하면서 연기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냥 얘는 대본뿐이고 나는 그 상황에 이 말을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장을 하시면 훨씬 더 은미 것이 될 것입니다. 은미는 세상 사는 게 좋아요? 즐거워요? 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 김혜자 배우님 그 유명한 시상식 그거 하신 거 알죠? 눈이 부식인가? 그 드라마에 관련돼서 상 타셨을 때 인생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 그 인생이 맞아요. 희노애락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너무 즐겁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살면서 너무 재밌다. 했어요. 그게 그냥 어느 때든 갑작스럽게 그냥 딱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이게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치 그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갑자기 그냥 이 햇빛이 너무 따스하게 느껴질 때 막 이런 순간. 아 우리 은미 멋있다. 그거를 음미할 수 있구나. 이름처럼 발음이 비슷하지. 음미하면서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은미는 음미하면서 사는. 오케이.
이제 저는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순간. 내가 언제 진짜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규칙을,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냥, 언제 이게 생각나는데, 공통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했을 때요.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1번. 지금 8년차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연애하는 그때, 특히 그때 정말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때는, 물론 지금과는 되게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8년 만나면 지겹지 않냐? 아니면 뭐 8년 만나면 설렘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설렘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설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몰라요. 사람들과 다른 연애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연애할 때, 그리고 그 영어를 공부할 때. 그래서 한창 진짜 영어에 막 몰입해서 엄청 했을 때 어떻게 생활했냐면, 아침 8시 수업 듣고 잠깐 쉬고 10시 반 수업 듣고, 왜냐면 같이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취준생 아니면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 그 다음에 웃긴 건 말도 없이 각자 그 커피숍 안에서 흩어져요. 한두 시간 동안. 왜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없이 딱 도착해. 안녕 좀 더 봐.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방에 이렇게, 아니면 각자 끝에 막 가가지고 공부하고 영상을 찍고 이제 한두씩 모여요. 끝난 사람? 그러면 이제 모여서 이제 좀 수다 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한강을 가거나 막 이렇게 놀다가 저녁 같이 또 먹어. 그 다음에 저녁 수업 들을 사람은 이제 다시 가고, 아닌 사람들은 집에 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한강에 자전거 탔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몰입. 근데 그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사람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내 순간 행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거든요. 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민했다가 안 되겠다. 홍대 근처니까. 홍대에서 난 냉장고가 바지를 살게. 진짜. 그래서 5천원짜리 냉장고 바지 사가지고 놓칠 수 없지 그 행복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놀았던 기억이 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영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 순간이니까요. every를 써요. 그래서 every detail 하면 자세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은미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영어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자기 얘기를 하거나 뭔가 상대방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게 돼. 그럴 때 이 디테일을 쓰면 돼요. 말해줄 수 있어? 하면 could you tell me, 그냥 제일 쉽게 could you tell me 더 자세한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하면 could you tell me details in details 라고 물어보면 돼요. could you tell me in details,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줄 수 있니? 그래서 이것이 every details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every details, 어떤 디테일? 삶에 대한 모 순간, 세세한 한순간 한순간이 so delightful. light가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밝은 거. 그래서 delightful 하면 뭐 기쁘고 행복한 거를 표현합니다. happy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면 delightful이라는 거 한번 이번 기회로 알았으면 좋겠고, 이 발음이 조금 전 어렵더라고요. L 발음은 위에 있는 치아를 미는 거 알죠? 그래서 그 delight 하고 F 하는 밑에 있는 입술을 씹은 상태에서 바람 소리를 낸 다음에 또 L로 혀를 눌러줘야 되니까 디올라 할 때 아 발음은 턱을 내리거든요. 아 할 때. 우리나라 말
우선 전 영어를 이렇게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성대결절이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심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졌고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났어서 진짜 맨날 울면서 잤거든요. 내가 좋아하니 못하면서 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울면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성대를 잘 못 쓰는 상태에서 막 신나서 막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쌓여서 성대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때 5명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받은 게 아니고요. 총 그만큼 오랫동안 아팠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중에 한 선생님은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알려줬는데 우리나라 IAO도 우리 IAO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모음 얘기했죠. 한국말로 모음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어떻게 돼요? 아, 에, 이, 오, 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3개 해봐요 이렇게. 손가락 3개 만들어봐요. 위생을 위해서 손가락이 닿지 않게 입에 넣고 턱을 더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턱 내려가는 거 느껴져요? 아. 그 아, 다음에 2개 해봐요, 2개. 그 다음에 입에 넣어요. 에. 에, 하나만 넣어봐요. 이. 이. 그래서 모양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에, 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양이. 음. 그래서 아까 아, 에, 이 이렇게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에, 이 이래요. 그러니까 턱만 내리는 거야. 옆으로 벌리는 건 없대요, 한글에. 근데 영어는 옆으로 벌리는 발음이 있어요. 그 모음이 2개일 때라든지 그럴 때.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이유는 이거를 delight 할 때 아 할 때 턱을 내리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delightful 총 4개 신경 써야 돼서 조금 어려우니까 3번만 해볼게요. delightful, delightful, delightful. delightful, 마지막 delightful. delightful. 자, 그러면 다음 금미랑 만약에 민군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셋이 하얀이랑 같이. 근데 애들이 안 오는 거. 그래서 하얀이 몇 시쯤 온대? 그랬더니 하얀이 3시쯤에 올 것 같다고 말했어. 라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약속했을 때 걔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Maybe should be here at 3? 오케이. 그렇게 말하면 완벽해요. 외국인이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천히. 그녀는 이미 말한 거죠, 나한테. 그래서 sad라고 say라는 거에 대해서 sad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아마 존재할 거야 여기에 이거예요. 이제 느낌 와요 혹시? 우리 비에 대한 거 배웠죠. 존재와 상태. 그래서 she would가 발음이 빨리 되면 should be 한번 읽어볼까요?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here. 그래서 그녀는 아마 왜냐면 우리 위라고 우드의 공통점 얘기했죠? WC네. 그래서 위라고 우드는 will 강한 거고 우드는 약한 에너지다라고 한 거고 본질은 의지를 말하거나 추측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추측의 의미인 우드로 그녀는 아마도 존재할 거야 여기에 언제쯤 around 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은미한테 남편분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분 언제쯤 온대요? 라고 그냥 물어봤더니 은미가 남편분이 11시쯤에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영어로 어떻게 돼요? Should be here around 11. 잘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한테 말을 써라는 느낌을 주려면 he said만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He said he'd be here around 11. 해볼까요? He said he'd be here around 11. 잘했어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아마 그럴걸 이라고 할 때는 누가 말했다 said와 it'd be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2개 남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아씨 호랑이네 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멀리서 걸어온다거나 그럴 때 어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속담을
영어로는 어떤 대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이거 devil 썼던 것 같은데. Speak of the devil. devil 자체가 악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는 호랑이가 무섭잖아. 그래서 음, 제 말은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무서운 존재가 devil. 이거는 devil만 생각이 나요. 그래요. Speak of the. 좋아요. 여기서 알게 우선 두 가지인데 그냥 이건 하나는 배경이 하나는 그냥 지식 잡지식 2번은 speak of에 대한 건데요. 1번 호주에 없는 동물은 호랑이 고기. 사자가 없어요. 에? 호랑이 사자가 없어요. 호주엔. 아,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획하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음, 그런 애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잡지식 2번 speak of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 speak of를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speak of, speak of. speak라는 건 무슨 뜻이죠? 말하다? speak of는 뭐예요?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어떤 범위 내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제 설명이 안 되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 볼 거냐면, 이제 현미경으로 봤던 거를 줌아웃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만 갖고 올게요, 지금. 은비한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아이패드가 있고, 여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미가 봤을 때 지금 화면이 두 개란 말이죠. 그럴 때 제가 화면 좀 봐봐 하면 은미는 핸드폰을 봐야 되는 건지 얘를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쓰는 게 오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이 혹시 옆에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없으면 손으로 그냥 해볼게요. 손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이. 그러면 이 손이 여기 핸드폰의 이 화면 스크린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화면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크린. 스크린은 화면. 근데 핸드폰 화면. 쉬워요. 자, 천천히 해봐요. This is 이거는 핸드폰 화면 이해를 해볼게요. 없으면 손으로 하시면 돼요. This is This is a screen. 스크린이죠. 근데 어떤 스크린인지 볼까 해서 내가 뒤로 가봐요. 조금 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를 들여다보기 위해. 그게 오브의 본질이에요. 오브의 본질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을 조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오브예요. 그래서 This is a screen of iPhone. 이건 아이폰이니까. 아니면 This is a screen of a cell phone도 되고요. 오브에 대한 본질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 그 기타 칠 줄 알아요? 저 기타 딱 한 곡 칠 수 있어요. 옛사랑. 근데 그게 무슨 곡인지,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말해야 될까? 무슨 코드인지는 몰라요. 손만 익었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잘 그리진 못하지만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잘 그리는데? 지금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지금 핸드폰도 아닌 마우스 패드도 아닌 마우스 패드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봤어.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여기 부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Head, 여기는요? neck, 여기는요? body.
오, 다 아네. 여기가 뭐예요? How can I call this? 이거 뭐라고 불러요? 라고 할 때 여기 기타 머리예요. 할 때. 기타. 맞아요. 그렇게 돼요. 머리인데 어떤 머리? 사람 머리 아니잖아요. 머리인데 어떤 머리? 기타. 그래서 head of a guitar 이렇게 하면 돼요. How can I call this? 이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기타. The neck of a guitar 이렇게. How do you call this? audio 기타. A body of a guitar 이런 식으로. 그래서 of의 본질을 빨리 은미가 설명 좀 해줄래요? 오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스피커업 한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뭐뭐에 떠올리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많이 써요. 말을. 예를 들면 동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면 speak of my brother 이렇게 아까 우리 예시 들었을 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라는 느낌을 들 때 speak of로도 많이 쓰는군요.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은 무슨 의미예요? 라는 영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1분 뒤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빠르죠? 딱 바로 공유할 테니까요. 이 문장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좀만 기다려요. 아까 제가 은미한테 JNT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죠. 무슨 의미냐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What's mean? What mean? 오케이, don't try. 이럴 때 하면 돼요. What is mean은 사실 문장이 되진 않거든요. What does that mean? 왜냐면 이 민이라는 이 아이가 무슨 의미예요? 의미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의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사가 세 가지야 라고 배웠던 기억은 나요 혹시? 동사 세 가지 있다 라고 한 거. 동사. 괜찮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정리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의 본질은 그게 뭐뭐 있죠? 상태랑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조동사라고 기억하지 말고 앞에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읍. 비읍. 보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조해주는 거예요. 동사의 의미를. 예를 들어 I go 라고 하면 go가 뭐예요? 가다. 근데 거기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나 갈 거야. 아니면 갈 수 있어. 이렇게. 가야 해. 이런 거. 가다 라는 이 go에 대해서 보조해줘서 나 갈 거다 라고 의지를 말하면 뭘 붙이죠? will. 그렇죠. 나 갈 수 있어. 가능성을 그 can 이렇게 붙여주죠. 나 가야만 하는데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좋은 거. 하면 좋은 거. 하면 좋고 아님 말고. should. should. 그렇지. I should go. 이렇게 go에 대한 가다의 동작을 덧붙여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애들이 뭐 아까 말했던 will, can, should, have to, must 이런 애들이 보조 동사라고 해요. 말을 이제 정의를 할 때. 그리고 마지막은 나머지. 아마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일진 동사. 일진 동사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진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없었죠? 애들이 다 모르겠네요. 그냥 공부에 관심 없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맞아. 우선 일진에 대한 애들은 알죠. 어떤 애들인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일진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진 애들을 안다면 이해가 될 건데 일진 애들 친구들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몰고 다녀. 몰고 다녀. 그리고 또 자꾸
자꾸 다른 애들을 괴롭혀. 다른 애들 막 시키죠. 빵 셔틀, 막 이렇게 막 가방 셔틀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일진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얘네 비동사나 보조동사는 되게 아주 착한 애들이에요. 아주 말을 잘 듣는 모범생. 근데 얘네는 일진동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로.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머리 몇 센치 막 하고 막 치마 몇 센치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학교에서 규칙을 딱 정해줘. 그러면 얘네들은 말을 아주 잘 듣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가 영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앞뒤로만 바꿔줘. 이게 그냥 규칙이에요. 왜냐? 영어는 성격이 급하니까 앞에 이게 질문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하는 거를 우리는 앞뒤를 바꿔볼까? 이렇게 그냥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동사나 보조동사 애들은 아주 착해서 네 선생님 하면서 말을 잘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예시를 좀 더 들으면 아 이 말이구나 할 텐데 잘 봐요. 우선은 나는 나는 선생님이야. 영어로 어떻게 해요? I'm teacher. 그쵸? 근데 너는 선생님이야. You are a teacher. 그쵸? 너는 학생이다. You're a student. 그러면 넌 학생이야? 라고 묻고 싶어요. Are you a student? 그치? 앞에를 바꾸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죠? 그러면 이제 보조동사 난 할 수 있어. I can do this. 우리 맨날 두만 쓰니까 M으로 시작하는 걸로 해봐요. M? M. 할 수 있다를 I can do it도 있지만 I can make it을 엄청 많이 쓰니까요. 이번에 기억해봐요. I can make it. 넌 할 수 있다. 우리 은미 할 수 있어요. 이 프렌드 이제 뭐 오늘 딱 첫 번째 했고 앞으로 계속 더 잘할 거야.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넌 할 수 있어. You can make it.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은미 할 수 있겠어? 라고. Can you make it?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쉽단 말이에요. 영어는 쉬워요. 그래서 착한 애들은 이 규칙을 잘 지켜줘요. 그치만 우리는 지금 일진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일진 애들은 착하다고요, 안 착하다고요? 착하지 않다고. 그렇죠? 안 착하고 시킨다고 했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존맛탱 맛있다는 의미야 라고 영어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this나 it이나 that 할 수 있지만 that을 해볼게요. 그 말은 that means JMT 아까 존맛탱이 무슨 뜻이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은 that means 존맛탱은 엄청 맛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네. 이렇게 그쵸? 근데 봐봐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말은 엄청 맛있다는 의미야?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규칙 같은 경우로는 얘네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나 얘네는 착하다고요? 안 착하다고요? 자기가 안 움직이고 셔틀을 보내는 거예요. 셔틀을 앞에다 보내. 자기는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애들이 그 셔틀 애들이 빵 셔틀, 가방 셔틀 이렇게 셔틀이 있듯이 영어에서의 셔틀은 do가 있고 does가 있고 did 이 세 명의 셔틀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 일진 동사 애들이.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요. 이제 세 가지가 다 쓰이는 이유는 다 쓰임이 달라서인데 얘네 둘은 둘 다 현재를 하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s나 es를 붙이면 현재인데 외로운 애들을 케어하는 애예요. 예를 들어
he likes me라고 하죠. he like me라고 안 하고. 외롭다라는 개념 혹시 알아요? 3인칭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고 있다면. 근데 이제 3인칭 동사 이런 문법적인 걸 표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현재고 얘는 과거를 담당하는 셔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보면요. 지금 that means 하는 이거에 보면 이 that이 뭘 데리고 올까요? 이 that의 that means를 딱 이걸 보고 이 셋 중에 이 me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시켜야 된단 말이죠. 뭐가 적합할까요? does. 맞아요. 왜요? yes. 맞아요. S부터 이제 힌트 주는 거예요. 이미 문장에서 나는 외로운 애라서 S를 붙여줬어. 왜냐면 대시라는 건 저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거 여러 개면 도주라고 다른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대 자체가 나 아니고 너 아닌 나머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상이 하나면 외롭다고 보니까 이렇게 S를 붙여준 걸 보고 오케이 얘는 더 주구만 해서 does that mean 엄청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앞에 대세 친구가 되어줬죠. 더즈로. 그래서 이 S는 사라져요. 만약에 이렇게 더즈가 나타난다면. 왜냐면 대시 외로워서 여기에 원래 S가 붙여졌던 게 이 더즈 친구가 와서 대시 돼서.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래서 엄청 맛있다는 의미야 라고 하고 싶으면 that means 엄청 맛있다 라고 되는데 그거를 엄청 맛있다는 의미야?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that mean 엄청 맛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엄청 맛있다는 뜻을 몰라. 그래서 무슨 의미야?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맛있다라는 뜻을 모르는 상태면 그게 뭐야?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붙여줍니다. what을. what. 그래서 다문장 지우면 what does that mean이 된 거예요. 문장이 다 하나하나 해서. 우선은 이거가 사실 설명이 길어서 일부러 더 줌을 더 오픈해서 한 거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선은 동사에서 세 종류가 있었다라는 건 우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운 거니까 그것만 기준을 가지고 일진애들을 케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다라고 말이 끝나는 애들이 다 동사라고 하잖아요. 뭐뭐 한 이건 동사라고 안 하죠. 형용사라고 따로 표현하듯이.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동작이 대부분 많아요. 미엔 의미하고 움직이고 공부하고 춤추고 이런 모든 거의 대부분 동작을 표현하는 이 말들은 일진애라서 이런 셔틀들을 항상 데리고 다닌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만 우선 기억하면 돼요.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것만 제일 기억하면 좋은 게 비동사랑 보조동사는 착한 애들. 일반 동사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진 동사라고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 어차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부분 다시 보고 은미 혼자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해봐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문장을 만드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걸 왜 시간을 투자해서 했냐면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비동사나 보조동사 애들처럼 착해서 바로 이렇게 규칙대로 지키는 애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변수가 있듯이 이 일진 애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엄청 쉬울 거예요. 왜냐면 비동사는 종류 5개 있는 거 우리 어제 했었죠. 그 5개와 그리고 can, could, might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감이 오긴 할 거지만 한번 이렇게 원리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하면서? 아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은미가 오늘 제일 기억나는 거 3가지만 골라주세요. 기억나는 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미가 조금 더 귀여운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엄청 그 맛있음의 끝판왕을 표현할 땐 delicious를 쓴다. 좋아요. 그 다음.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걸 표현하고 싶을 땐 디테일을 쓴다. 좋아요. 마지막.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고 있다가 좀 더 멀어지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오브를 쓴다. 정답. 그래서 5번은 줌아웃. 예, 이렇게 분들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벌써 12시가 넘었죠, 한국은? 12시 반. 12시 반이야? 빨리 자요, 이제. 안녕. 미안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먹었어.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럼, 그래서 그럼. 얼른 빨리 자요. 고마워요. 피곤한데도 와줘서. 빨리 쉬어. 또 내일 처음 만나요. 고생했어요. 오늘도 많이. 자요. 잘 자요. 아니지, 저 나만